자, 어쩌다 보니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인 K9에 이어서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인 G90 연식 변경형 모델을 연달아 시승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되는 차는 제네시스의 G90, 그 중에서도 일렉트릭 이 슈퍼차저라고 하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모델이에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현대차 그룹의 플래그십 혹은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할 수 있는 G90의 연식 변경형 모델입니다. 원래 이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가 되는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따로 있었죠. 원래라면은 탑재가 됐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그룹사의 내부 사정일 겁니다.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그 기술은 빠지게 됐고 다른 기술이 이번 연식 변경 모델의 시그니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시그니처가 돼야 됐던 기술은 레벨 3에 준하는 주행 보조 기술인 이 HDP 기술이 탑재가 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이 G90에는 탑재가 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아이러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라면은 그룹의 플래그십 세단이자 그룹의 플래그십 모델인 이 모델의 첨단 기술들을 최대한 많이 탑재를 해서, 가장 먼저 탑재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들을 가장 먼저 탑재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야 됐는데, 이 레벨 3 자율주행 기술, 이 주행 보조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아의 EV9에 먼저 들어가게 됐어요. 항상 이 기아라는 브랜드가 현대차 그룹 안에서 뭔가 좀 서자처럼 취급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런 첨단 기술들을 조금 나중에 적용을 해주던가, 비슷한 시기에 적용을 해주더라도 현대차 혹은 제네시스에 먼저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아에다가 적용을 해주는 것들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런 것들이 좀 바뀐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기는 했어요. K5라든가, 그리고 K5 소나타죠. 그리고 스포티지와 투싼, 이런 모델들에서 몇몇 모델들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출시된 모델들이 전부 다 현대차나 제네시스가 아니라 기아에 먼저 적용된 그런 기술들이 몇 가지가 조금 생기게 됐습니다. HDP는 그런 기술들 중에서도 약간 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제네시스, 그 중에서도 플래그십 세단인 G90에 먼저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고, 현대차에서도 내부에서는 그렇게 조금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HDP가 기아의 EV9한테 넘어가 버렸죠. 물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양산 판매가 되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장 먼저 적용되는 모델은 그 EV9이 됐기 때문에 이 제네시스 G90가 약간 좀 혜택을 뺏겼다? 조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번 G90 연식 변경형 모델의 시그니처가 된 거는 이 파워트레인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네시스의 G90 워낙에 잘 팔리고 있는 차죠. 워낙에 잘 만들었고, 과거에 뭐 흉대, 흉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그런 시절의 차들과는 확연히 다르게 개선이 됐고 또 발전이 된 모델이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인터넷에서 댓글들이라든가 누리꾼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은 야, 그래도 안 돼. 어디 감히,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 차를 타봤을 때 예전에 현대차 같지 않아, 확실히 많이 좋아졌는데 라는 것들을 여러 부분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차 아닐까 싶습니다. 이 G90가 처음 출시가 됐을 때 시승을 해봤을 때 그때도 느꼈던 거예요. S클래스에 준하는 느낌. 물론 이제 이 차가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는 7시리즈가 세대 변경이 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7시리즈보다는 확실히 위에 있는 것 같고, S클래스로 비교를 했을 때 S350D나 400 이런 모델들보다는 위. 하지만 S560이나 S580 같은 S클래스 중에서도 상위에 있는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줬었던 그런 차입니다. 그만큼 이 G90는 이 F 세그먼트라고 하는 초대형 플래그십 세단, 럭셔리를 추구를 하는 이 플래그십 세단 중에서 결코 밀리지가 않는 그런
주행의 감각들 그리고 상품성들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이 G90를 시승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서 약간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파워트레인이 너무 심플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3.5 터보 가솔린 모델 그 한 종류만 판매가 되고 있었기 때문인데 꼭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롱휠 베이스 모델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오늘 타고 있는 이 차하고 같은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엔진 자체는 3.5 터보 엔진 그대로 동일하게 장착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또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구성이라 거죠.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다른 수입차들에서는 조금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대단한 기술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현대차에서는 이 시스템에다가 일렉트릭 차지라는 이름의 별칭을 더 추가로 붙여줬어요. 그렇게 되면서 출력도 훨씬 더 강해졌고 예전에 판매를 했었던 이전에 이 G90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최상위 엔진 5리터 엔진에 준하는 퍼포먼스를 같이 담아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모델 이 차 같은 경우에도 롱휠 베이스 모델이거든요. 이 차를 시승을 해보면은 과연 S560 혹은 S580에 준하는 그런 승차감들, 그런 퍼포먼스, 그런 펀치력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살짝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저희는 항상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일정 거리 이상을 시승을 해보고 이 촬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저는 지금 오늘은 조금 미리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560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건 말이죠. 넘어선다라고는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그에 준하는 그런 럭셔리함, 평범하지 않은 그런 웅장함,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차가 됐다.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한 점은 없어요.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지만 연식 변경이 되면서 디자인에 대한 요소들을 크게 바꾸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상품성 개선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상품성이 얼마나 더 좋아졌는가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조금 메인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파워트레인이 변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3.5L 터보에다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냥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아니라 일렉트릭 터보가 추가로 적용이 되면서 출력이 굉장히 강력해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휘하는 성능은 최고 출력은 415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무려 56kg 포스미터라고 하는 예전으로 치면은 진짜로 5리터 엔진에 가까운 그런 출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진 자체는 똑같은 3.5L 터보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굉장한 발전 혹은 엄청난 이 효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구성 자체가 전기 모터가 따로 더 추가적인 힘을 낸다 라기보다는 휠에 적용되는 그런 구동력들에 조금 더 힘을 더해주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전기 모터만 가지고 주행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불가능하지만 조금 더 연비 효율도 증대를 시켜주고 출력도 조금 더 높여주는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G90에서는 그런 개념을 아주 조금은 좀 틀어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포인트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훨씬 더 높아진 이 숫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렉트릭 차저라고 하는 이 전자식 터보 차저 기능은 저속과 중속에서 그 진가를 발휘를 합니다. 오히려 고속 주행을 할 때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고속으로 넘어갔을 때는 오히려 기계식 터보 차저가 더 힘을 많이 쓰게 되고 전자식 터보 차저는 작동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속 또는 중속,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주행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환경에서 이 전자식 터보 ESC 일렉트릭 슈퍼 차저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속에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다시 한번 이번 G90는 진짜 잘 만든 차구나, 우리가 그동안에 흉대 혹은 흉기 이렇게 부르던 그런 조금 비하, 멸시가 담긴 그런 표현이 이제는 조금 덜 먹히는구나,
안 먹힌다는 아니에요. EV9에서 이제 품질 문제라든가 전기차에서의 ICC와 같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 나와도 된다는 거는 못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덜 표현을 사용을 해도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속 혹은 중속에서 이 차를 주행을 해보게 되면은 꽤 펀치감이 좋은데, 가속을 할 때 있어서도 가속에 스트레스가 없는데 그런 느낌들을 조금 팍팍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똑같은 속도로 가속을 하고 있어도, 혹은 주행 중에 추월 가속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속 페달을 조금 더 가져갔을 때도 기존의 G90에서 느꼈던 엔진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느낌은 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 G90 같은 경우에는 주행 모드를 꾹 누르고 있으면 셔퍼 모드라는 것들이 작동이 돼요. 이 셔퍼 모드는 뒷좌석에 타고 있는 사람의 극강의 이 편안함을 위해서 승차감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ESC까지 같이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소리가 엔진이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나?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 조용하게 이 속도를 올려주고 또 속도를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일렉트릭 슈퍼차저의 기능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할 때 혹은 시동을 걸 때 사용이 되는 스타터 앤 제너레이터, ESG라고도 하거든요. 일렉트릭 스타터 앤 제너레이터, 그 부분에서 주로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초반 정지 상태에서 출발 가속, 발진 가속을 할 때도 그렇고요,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살짝 속도를 높이기 위한 용도에서 이 작동이 되는 느낌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매끄러워요. 부드럽다 못해 이게 좀 기름칠을 많이 해서 쫙 미끄러지는 듯한 그런 승차감, 그런 발진감, 그런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적용된 G90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G90를 시승을 하고 있어 보면은 현대차가 왜 이 차를 그룹사의 플래그십으로 따로 분류를 해서 조금 그룹사 안에서의 카니발라이제이션, 다른 비슷한 급의 모델들과의 충돌을 없애고 싶어 했는가 라는 것들을 조금 절실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K9을 타면서도 차 진짜 좋다, 장거리를 타도 몸의 피로가 굉장히 적고 쭉 가속을 해서 나갈 때도 굉장히 조용하고 편안하고 부족함 없는 그런 가속감, 발진감 이런 것들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G90를 시승을 하고 있으면은 오래 탈수록, 그리고 장거리를 갈수록 그런 느낌들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된 속도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릴 수 있는 속도에서는 뭐 당연하고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엄밀히 말해서 과속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속도를 올려주고 그 와중에서도 편안한 승차감들을 잘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이 뱅앤올루슨 사운드 시스템을 적용을 했을 때 적용이 되는 포인트거든요. ESC가 장착이 되면서,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장착이 되면서 이제 많이 걱정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며 그러면은 전기 모터가 들어갔고 배터리가 들어갔으니까 내연기관 특유의 그런 엔진 사운드들을 조금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못 느끼는 거 아니야? 라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ESEV였을 겁니다. 전자식으로 들려주는 엔진 사운드가 이 차에는 적용이 되어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것 자체가 서포트를 해주는 개념의 전기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지, 실제로 전기 모터만 가지고 주행을 한다거나 전기차처럼 주행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은 아니다 보니까 엔진 소리가 안 들린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없기는 해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차가 워낙에 정숙하고 편안하고 컴포트하고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잘 안 느껴지는 거지, 그런 것들이 없는 것들은 아닌데, 그런 사운드를 실내에서 더욱 느낄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줘서 내가 타고 있는 게 굉장히 품격이 넘치는 내연기관 플래그십 세단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미묘한 엔진 소리들이 들려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이질적인 소리라고는 생각이 안 돼요. 사실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인데, 전기차라든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라든가 그런 차들에서 인위적으로 이 엔진 소리, 배기음 소리 같은 것들을 넣어준 차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BMW 같은 경우에는 한스 짐머의 사운드를 사용을 했죠.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상한 사이버틱한 사운드들을 넣어놨어요. 그런 소리들을 듣고 있으면 오히려 멀미가 날 정도입니다. 굉장히 이질적인 사운드, 이 차가 전기차구나, 전동화가 적용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를 한 듯한 그런 사운드들이 여기저기서 웅 하면서 들어오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사나운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이 차는 그런 소리들을 들려주면서도 굉장히 은은하게 그 소리들을 깔아주기 때문에 별로 그런 느낌들이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런 플래그십 세단이지만 조금 더 고성능의 파워트레인을 탑재를 했구나 정도가 느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정도의 인위적인 사운드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편안함이나 이질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느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자식 이 슈퍼차저 시스템이 저속과 중속에서 주로 작동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막상 주행을 해보면은 흔히 말하는 초고속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매끄럽게 속도를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도 꽤 많이 듣거든요. 결함이나 잘 잡지, 배기량 높은 엔진 혹은 배기량 높은 엔진 같은 느낌을 내는 그런 파워트레인을 굳이 넣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이런 차들은 의전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자동차 시장이 워낙 이질적으로 성장을 했다 보니까 1억 정도 하는 차 그러면 너무 쉽게 구매를 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차들은 굉장히 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분들이 사게 되는 그런 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도 굉장히 빡빡한 분들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총기라든가 이제 괴한의 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기 힘든 나라기는 한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곳들, 이런 급의 차를 타야 되는 사람들의 이 위치나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긴급하게 도망을 쳐야 된다거나, 조금 속도를 내서 이동을 해야 된다거나, 추격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도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시장들까지 노릴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이 장착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존의 G90 3.5 터보가 장착된 기존의 G90를 시승을 할 때도 굉장히 차가 부족함이 없어. 굉장히 편안하고 잘 달리고 재밌어. 편안하고 럭셔리한데 재밌어 라는 느낌들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G90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적용된 모델을 시승을 해보니까 그런 느낌들이 한 단계, 한 스텝, 한 단계라고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한 스텝 더 나아간 그런 느낌들이 확실히 느껴진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걱정이 드는 것도 조금은 있어요. 그래도 숏바디와 롱휠 베이스 간의 차이가 있어야 될 텐데, 물론 뒷좌석에 조금 더 많은 편의 장비들, 편의 품목들, 그리고 더 넓은 이 거주 공간 같은 것들을 장착하고 있기는 했지만, 파워트레인과 같은 측면에서도 숏바디와 롱바디의 차이점이 좀 있어야 됐을 텐데, 기존의 G90에서는 이런 파워트레인의 구성의 차이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가져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연식 변경이 되면서는 우리는 이제 숏바디 고객들에게도 이런 느낌들, 이런 강력한 퍼포먼스와 웅장한 승차감, 웅장하면서도 편안한 승차감을 동일하게 다 골고루 제공을 해줄 거야 라고 포장을 한 거를 조금 좀 편을 들어봤어요. 그런 느낌들을 전달을 해주려고 이 숏바디 모델, 일반형 모델에도 이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적용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 롱휠 베이스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느낌들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일반적인 G90 같은 경우에도 분명 부족한 것은 없었어요. 조금 부족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보여주는 것들에 대한, 배지에 대한 약간의 좀 억하심정? 뭐 그런 것들, 나는 꼭 이런 배지를 보여줘야 돼 하는 그런 느낌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차를 타면서도 굳이 그런 차까지 탈 필요가 있나? 이 차도 충분히 비싸고 충분히 고급스럽고 충분히 재밌으며 충분히 어디 가서 무시를 안 당하는 그런 차인데 이 차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차가 됐다라는 겁니다. 가격도 그래서 결코 저렴하지가 않아요. 일반형 모델, 숏바디 모델에다가 이 ESC, 일렉트릭 슈퍼차저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약 한 9,640만원, 롱휠 베이스 모델에다가 이것까지 선택을 하게 되면은 1억 한 4천 정도 되는 금액대, 1억 중반대 가는 그런 가격대를 지불해야 됩니다. 결코 저렴하다라고는 이야기를 못하죠. 하지만 그만큼의 값을 투자할 만하다라는 생각은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확실히 그룹의 플래그십은 그룹의 플래그십이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고성능으로 돌아온 전기차 현대차의 아이오닉 5N 리뷰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진짜 제대로 된 다른 시승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